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 쇼 시작합니다.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긴급 대책회의가 필요한 그런 날입니다. 미리 채팅방에 지금 SU님도 오셨고요. 박주연님도 오셨고요. 예, 주식은 인내다. 호경님, 김호경님, 네, 이렇게 와 계십니다. 사실은 뭐 이런 대책회의를 안 하는 게 좋죠. 편안하게 가는 게 좋은데 시장은 늘 이렇게 이런 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70포인트가 오르는 날 뭐 이런 날은 사실은 또 오르는 날은 대책회의를 안 하는데요. 떨어진 날은 대책회의가 좀 필요하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비대칭적인 게 시장인데 오르면 뭐 기분 좋지 뭐 야 오늘 왜 이렇게 올랐어 장이 100포인트 올랐어 미쳤나봐 긴급 대책회의를 하자 왜 이렇게 간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같은 폭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이제 심리가 이제 불안한 거고요. 다들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이제 사실이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긴급 대책회의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읽으면서 또 투자자 뭐 다들 투자자니까 예,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먼저 한마디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말로 좀 해서 죄송합니다. 쫄지 마. 예. 쫄 필요 없다. 예. 쫄 필요 없고요. 투자는 1박 2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날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혹은 투자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뭐 가슴 아프죠. 뭐 그리고 뭐 주가가 밀려 내려가니까 손쓸 수 없이 밀려 내려가는데요. 너무 쫄지 마시고 방향성을 또 찾아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한국증권TV가 또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저희 전문가들도 많이 모시면서 셋업이 좀 많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곽영훈 부장님이랑 강기성 전문가님이랑 함께 만나서 시장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채팅방 조금 여러분들 분위기 읽어드리고요. 곧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게요. 계좌가 고장이 났나 보다. 시퍼런색 오늘 정말 뭐 시퍼런색이죠. 시장이 좀 아니 뭐 1년 내내 네 초보 사장님 안녕하세요. 1년 내에 올라갈 수는 없다 편하 그래도 좀 오를 때도 편안하게 오르고 또 내려질 때도 좀 한 1% 조정해주면 뭐 괜찮은데 오늘 같이 오늘 종가로 92포인트를 뺐네요. 거의 100포인트를 뺐습니다. 코스피가 3% 밀렸고요. 코스닥은 3.38%가 밀렸으니까 거의 좀 투매에 비슷한 그런 매물들이 나왔고요. 막판에 제가 동시효과 보니까 동시효과에서 기아자동차가 하한가 들어가더라고요. 동시효과에서 끝날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건 뭐 딱 벌써 생각해도 반대 물량이 막 주르르 나오구나. 신용 쓰신 분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건데요. 네, 세연님 오셨고 주린이님 오셨고 네, 꼬미님 조정익 집주요 네, 파란색입니다. 이모션님 상남님 오셨습니다. 네. 다들 아마 예 긴급 대책 회의로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 쫄리죠? 쫄리지 않는 건 아닌데요. 네 마음을 담대하게 쫄면 안 됩니다 정말 쫄지 맙시다. 당장 쫄지 말자고 해서 오늘 뭐 그걸 다 물량은 받지 않은 얘기는 아니지만 네 비중 줄이고 현금 늘린 것도 잘하셨고 어쨌든간에 뭐 이거 주식은 이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는 겁니다. 쫄지 마시고요. 네. 혜혜님도 오셨고, 진성님도 오셨고, 정보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예고 드린 것처럼, 네. 급락장세, 코스피가 3,000선이 붕괴됐는데요. 긴급대책회의, 왜 이렇게 떨어진 건지, 더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지, 여기서 그러면 정말, 팔아야 되는 건지, 사야 되는 건지, 종목별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아서 코스피 3,000 붕괴, 긴급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증권TV 곽영훈 부장님, 강기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먼저 오십시오 인사했지만 우리는 뭐 좀 전에 계속 봤지만 네, 시청자들과 함께. 그나저나 주가가 그러니까요. 곽 부장님 뭐 유유, 예. 유유, 예. 네. 예. 사실은 뭐 네. 어제도 그렇고 이제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근데 네, 항상 네. 밀리는 게 생각보다 이제 더 밀린다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92포인트가 올랐으니까 3,000이 뭐 순간적으로 붕괴가 됐는데요. 급락 이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네. 네, 뭐 일단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네. 많이 올랐다. 음. 자, 제가 빠진 이유를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네. 뭐 전해진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네. 예, 똑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해 편의를 위해서 뭐 이거 하나가 그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외국인이 어떤 종목 사나요? 삼성전자를 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또는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환율, 두 번째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메릿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우리 그 구독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환율이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실게요. 자, 요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때가 언젠가요? 2020년 3월 19일입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 발생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주가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때 힘들게 출발하셔가지고 이때 환율이 1285원이에요. 그죠? 자, 되게 힘들었어요. 힘든 거 하나 딱 포인트 잡으시고 힘들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 봐라 조금씩 올라가네. 네. 그랬더니 어느 시점인가 전문가들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주가 떨어져요 조심해요 했더니 계속 가네 하다가 잠깐만요. 강정구만 거기 코스피 차트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차트 말씀하시는 거 네. 보면서 예. 요 정도가 제게 안 뜨네. 그게 아니구나. 예. 이게 연결 안 됐네. 네, 죄송합니다. 화면에 볼 겁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은 좀 더 길게 보여주세요. 네. 길게 어떻게 되냐면 아니 자, 더 길게 볼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네. 네네 길게 자 다시 설명할게요. 2020년 3월 달에 환율이 좀 체크 좀 해주죠.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이었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율이 1285원 요 정도 고점이었어요. 코스피는 1,439 갔는데 그리고 그렇죠. 급락할 때 네. 1,300원 가까이 갔다는 거죠, 환율이.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 이후로 해서 환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2021년 올해죠. 네. 1월 11일 날. 네. 예, 1월 11일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때 2021년 1월 4일. 네. 1월 4일 환율이 저점이에요. 1082원. 그때 주가는 고가였다.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때 기준으로 지금 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조금 환율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는 거죠. 근데 이 추세를 위로 착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1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고, 자, 환율 올라오니까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빼고 있는데 더 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긴축이죠. 현재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FOMC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긴축은 하기가 어렵다. 좀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동성 흡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헤지펀드 최근에 또 많이 이슈화가 됐죠.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매도 관련해서 뭐 서학개미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결국은 헤지펀드를 손들겠다 이런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시장이 과열됐고 그로 인해서 조금만 딱 건드리면은 완전 홍씨가 너무 익어가지고 톡 건드리면 터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 한국증권TV에서도 저희 전문가들이 좀 수익금 좀 챙겨 놓으세요. 예, 조금 현금 확보 좀 하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린 경우가 있었죠. 어쨌건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실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라이브쇼 오늘은 코스피 3,000선 붕괴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영훈 부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텐션이 확 올라가셔가지고요. 다들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니요, 오늘 좀 땀도 많이 나고 뭐 조금 네. 열도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네. 야, 우찌하면 좋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들 뭐 많이 올랐다는 얘기 동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헤지펀드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급락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편하진 않습니다. 마음이요. 그죠? 네, 다들 네, 이제, 네. 이게 뭐지? 한 방에 이렇게 다, 반납을 토해내니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오늘, 곽영 부장님, 오늘도 3교시 하나요? 오늘 해야죠. 오늘 네. 같은 거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황세현님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자, 그러게. 한 달 만에 제자리라서 충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떨어질 때는 확,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거죠. 차분하게 지금 안 가는 거고요. 곽영 부장님은 환율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환율과 지수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고요. 강기성 전문가님은 시장 흐름을 지금 계속 면밀하게 와칭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좀 여러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좀 이런 걸 예측했다 그러면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일단 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우선 그 파생 상품 시장에서 주가지수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오랜 그 시간 거래를 해왔고 트레이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수의 흐름적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수급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해서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접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월요일까지 이제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그 일봉 차트 상에서 요 빨간 라인인데 요 정도까지 화요일 좀 밀려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반등으로 좀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제 생각과는 다르게 화요일 날부터 시장을 좀 빠르게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부터. 그래서 이 3,200 그 초반대, 3,220 라인대를 그 수치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축출한 알고리즘상으로는 3,220을 돌파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정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는 어떤 그 시그널이 보였었는데 그걸 돌파해주지 못해서 저는 전저점인 지난주 월요일 정도를 3,000선을 다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 지금 이렇게 4일 연속의 하락 흐름 자체가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 뭐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정고점 3,266 라인대를 재차 돌파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승부르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오늘하고 월요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시장이 다시 되돌림 반등으로 상승 추세로 시장이 재차 반전될 흐름이 강하게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주 전에 3,000선을 그때도 사실은 편안했던 건 아닙니다. 뭐 장중에 하루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장중에 등락폭이 170포인트였던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2% 밀렸거든요. 그 다음에 월요일도 2.3%가 코스피가 밀렸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게 3,000 깨고 뭐 2,800 가는 거야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3,000에서 저질해줬고 다시 가는 것 같다가 지금 저점 테스트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강 전문가님은 대충 예상했던 시나리오에서 지금 하단 쪽에 근접하고 있다. 예, 거의 다 이제 3,000을 약간 하회하는 오늘의 거의 그 기준점은 수치는 거의 나왔고요. 그래서 예. 저는 조건은 충족이 돼서 이제 그 다음 주 주초를 기점으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후에 이제 월요일 이후에는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걸로 지금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려놓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예. 하시는 겁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겠죠. 네. 닭살 돋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기정 전문가님. 그러니까 강 전문가님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괜찮아 위로를 네.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사실 계속해서 와칭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주가가 오늘 많이 떨어졌고 예. 저희가 이제 긴급 방송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게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최근에 보면 선물과 관련된 선물이나 맞습니다. 파생 쪽 관련해서 프로그램 쪽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 수급이 측면이 좀 있죠. 꼬이고.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 그 곽 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3월 이후로 뭐 대형주 위주, 뭐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모든 주가가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보다 고평가된 부분도 있고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이 오른 거보다
더 큰 악재가 없다.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올해 어떤 그 2021년도에 실질적인 고점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 이 3,266라인대가 고점이 아니라고, 예, 재차 고점을 한번 잡으러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그 작년 그 연말에서 올 초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 2,800에서 연초에 막, 하는데 3,200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일목의 한 기준선쯤, 오늘 좀 이제 한 2,990, 3,000, 요 정도 어떻게 보면 체력에 맞는 거는 한 2,900, 3,000이 맞는 것 같은데 위로 좀 오버슈팅한 구간이 있다. 예, 맞습니다. 오버슈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 정도가 지금 시점에 올해 연초에 맞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항상 주가는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체력보다 갈 때 더 가고 밀릴 때 더 밀리잖아요. 그죠? 언더슈팅. 오버슈팅 혹은 언더슈팅 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2,900원을 76인데요. 3,000선 잡으면 요 정도가 좀 기준선이라고 보는데 이거보다 좀 더 밀렸다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한 3,000에서 3,200에 이제 박스를 놓고 우리가 3,000 하단에 오면 사고 3,200 가면 좀 팔아주는 요런 그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고요. 네. 헤지 펀드 뭐 얘기도 여러분도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요. 뭐 외국인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몇 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바이든 국부장님, 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을 이제 출범해가지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네. 코로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이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건데 긴축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네네. 뭐 갑자기 긴축을 또 사실 뭐 걱정해야 될 만큼 뭐가 조치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 좀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은 예. 뭐 중국은 이제 긴축,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준위에서 지금 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중요한 것은 뭐 백신과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이고요. 제가 볼 때는 트위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네. 트럼프의 트위터가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라든가 FOMC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들이 이제 그냥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과열되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유지가 됐던 거예요. 빠졌다가도 다 올라오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통화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통화정책 전문가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키가 좀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준이 쪽에서 이제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아직은 좀 나타났어도 저금리 규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로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 백신 접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정권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도 함께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더 심각하게 좀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막연하게 뭐 시장이 또 빠졌다가 올라올 거야. 이 막연한 전략은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이고, 설령 제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지금은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주요 그 변수가 뭐 아까 제가 환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 올해도 뭐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시장에서 기업들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빠지노?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수급적인 요소 당연히 예전부터 수급 안 좋았죠. 외국인 기관도 합산 수급에서 쭉 빠졌는데 개인들 다 받쳐줬는데 당연히 이제 주요 변수라 얘기하지만 저는 그러한 어떤 큰 글로벌 정책의 어떤 변화가 좀 서서히 표면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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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를 소환해야 됩니까? 뭐 안 되죠.
네, 안 되고 이제 지금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가야 되겠죠. 네. 예. 시장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좋습니다. 저는 의견이 조금씩 결이 다른 게 오히려 좋아요. 두 분이 다 여기서 아 이거 뭐 앞으로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혹은 뭐 이제 내일부터 돌아섭니다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네. 곽 부장님은 어쨌든 간에 충격이 좀 왔으니까 조심하자. 네네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네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네. 줄이자 비중을. 그렇죠. 네네. 이제 자, 그것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예.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증권사 2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많은 자산가 분들과 또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거래를 했었죠. 뭐 소액 거래 고객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분들 중에서 딱 패턴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두 가지. 한 부류는 돈을 못 버시는 분들, 한 부류는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똑같은 시장 환경과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그런 패턴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투자 심리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투자 심리와 투자 전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그 투자자들, 우리 뭐 한국증권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인류 투자자, 뭐 넘버 원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넘버 3 패턴의 투자자는 어떤 생각하냐면, 시장이 많이 올랐다. 이제부터 뭐 수급 안 좋네. 급락 나오네. 자, 무조건 다 매도해. 이게 넘버 3예요. 넘버 3. 자, 넘버 2가 뭐냐 하면은, 얘기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많이 들어보니까 그냥 뭐 좋은 주식이니까 갖고 있으면 되겠네. 넘버 2예요. 그거는. 네, 넘버 2예요. 자, 넘버 1은 뭘까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좋은 종목이야.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언제 더 사지?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 더 사지가 이렇게 강정모가님 얘기한 것처럼 살짝 빠졌다가 탁 올라올 때 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시계열상으로 좀 더 길게 보고 여유롭게 보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 다음에 탁 올라올 때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증권 구독자님들이 생각해야 되는 투자 전략은 뭐냐 하면은 가슴이 아파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내가 좋은 주식 들고 있어. 그래서 난 돈 많아. 그럼 주식 들고 있으세요, 그냥. 그리고 주가가 뭐 한 달이, 뭐 일주일이 빠지든, 한 달이 빠지든, 석 달이 빠지든, 뭐 6개월 빠지든, 한참 빠지고 난 뒤에 주가가 좋은 주식이 탁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자신감 있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추가로 더 사세요. 예, 정답 됐죠? 근데 난 돈 없어. 이 갖고 있는 게 다야.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낮추세요. 낮춰가지고, 조금 낮췄다가 타이밍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시점에 다시 비중을 늘리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전략을 하시는 분이 인류 투자자라는 거죠. 우리 한국증권 구독자님들 인류 투자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뭐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 좋은 게 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하는 거잖아요. 주식 라이브쇼 오늘은 급락장세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대책회의 곽영훈 부장님, 강기성 전문가님 함께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죠.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사실은 지난번에 너무 많이 하락했다 지금 되돌리잖아요. 그죠? 돌리면서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미리 좀 줄여놔셨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잘 하셨고. 자, 그러면 강 전문가님은 주로 지금 시장에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뭐 파생 쪽을 전문가를 오래 하셔서 이제 쫙 시장의 흐름을 잡지만 변수로 봤을 때는 사실 기업 실적도 지금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서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변수 지금 앞으로 체크해야 될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 전문가님? 우선 뭐 기업 실적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종목별로도 상당히 뭐 작년 3월 정도 대비해서는 랠리를 보인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좋은 실적이 뭐 얼마 전에 기아차도 뭐 발표가 나고 다 좋은 실적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단기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료 가치로 인해서 뭐 그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애플 뭐 그런 재료로 인해서 또 올라온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지만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볼 수 있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빌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 시세가 난 이후에 숨고르기를 수개월 정도 먼저 진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다시 어떤 재차 반등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상황마다 좀 달라진 측면이 있죠. 네. 안은희 님도 제가 좀 힘들어 보이나요? 그 장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네. 여러분들 궁금한 거 뭐 주세요. 지금 팔아야 됩니까? 뭐 소위 뭐 버팁니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존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래서 지금 광영 부장님은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팔아라. 빠지는 게 눈에 보이면 줄여라. 네. 일정 부분 네. 팔으라는 건데. 네, 네. 근데 비중 축소라는 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급락할 때 팔아요? 뭐 이미 줄여라는 얘기는 줄여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빠질 때 줄이라고요? 제가 네. 이제 투자 패턴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단기 매매, 스윙 전략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좋은 종목을 어떤 시차를 두고 사서 계속 보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후자의 개념은 지금 충분히 수익이 나 있어요.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줄이기에 그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조금 비중 줄였다가 다시 한번 대응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조금 줄이는 거 별 부담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계좌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가 수익이 좀 이렇게 나 있는데 최근에 산 종목이 10%, 15%, 20% 빠졌으면 그렇죠. 계좌 수익이 전체적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산 거 비해서 15%, 20% 빠졌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생각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 계좌가 수익이 났으면은 일단 난 그래도 조금 벌었으니까 일단 비중이라도 좀 낮춰놓는다. 이런 생각 가져가셔야 되고 설령 좀 잘 안 돼가지고 대응을 잘 못해서 최근에 또 진입을 했는데 좀 빠져 있다면 좀 요번에 눈물이 좀 나지만은 좀 현금 합하시라는 거죠. 비중 좀 줄여. 이 종목 못 버리면 그 종목의 비중을 낮추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거를 또 딴 데 또 투자하지 마시고 딱 들고 있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현금이 제3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 주가 올라가주면 좋고 떨어지면은 견딜 수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으면요. 갖고 있는 종목들 못 버티세요. 지금 버틸 수 있다 자신하시죠? 그럴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 들고 있는데 10%, 20%, 30%, 50% 빠져도요. 현금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또 사면 되지. 요런 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몰빵 투자하고 특히 신용 줄이라고 엄청나게 말씀드렸는데 안 줄이고 계속 갖고 있다가 더 마이너스 되신 분들 진짜 고민하셔야 되고요.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다면은 조금 이렇게 돈을 좀 더 이렇게 투자 자금을 미래에 좀 더 확보할 수 해가지고 좀 대응하시고 신용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가 제일 중요하겠죠. 줄인 것보다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해라 이 말씀드릴게요. 해소 줄인다는 것은 판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해소라는 것은 돈 빌린 거잖아요. 딴 데서 내가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 돈 빌린 것만 갚아버린 거예요. 갚으라고요? 예, 될 수 있으면 갚아서 버티라는 거죠. 네. 주식 안 팔고 싶다면.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인데 수익이 좀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뭐 일단 대응해서 팔아야죠. 수익 났는데 네. 줄어들었다면 빨리 절반이라도 팔아가지고 네. 현금 딱 들고 있다가 그 종목이 시세가 끝났어 이러면 다 팔아야 되고요. 시세가 좀 안 끝났어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일단 팔아보고 딱 보는데 추세가 더 안 좋네 그럼 또 절반 팔아보고 조금 이렇게 과거 처음에 첫 구변 개념으로 해서 좀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네 그다음부터 다시 또 투입. 예, 이거 선택과 집중하시는 투자 패턴입니다. 네. 예, 그런 종목이 딱 하나 있죠. 뒤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강기성 전문가님께 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예. 파생 쪽에 지금 계속해서 예. 시장을 좀 흔들었잖아요 며칠 예, 동안에. 예. 그래서 변동성이 좀 변동성. 그 파생 쪽의 흐름이나 예.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은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네. 지금 기관이 뭐 금액을 어느 정도 사고 네. 뭐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고 뭐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뭐 수치적인 게 물론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이제 흐름적인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분석한 데이터가 이제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쪽으로 기조적으로 설 흐름을 전후해서까지는 위쪽 상방향 흐름으로 그 정고점도 한번 좀 돌파하는 흐름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어떤 기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예.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강 전문가님 혹시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예. 주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급락한 상황인데 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두 시장을 코스닥이요? 한번 코스피부터 다시 좀 늦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예. 지금 자리가 어떤지 코스피, 코스닥 예. 차트를 보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강 프로가 생각하시는 강 예. 전문가님 생각하시는 방향성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네. 그 우선 지금 그 작년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항상 네.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종목이든 코스피죠? 지수는 예, 네. 코스피인데 그 연초에 이제 고점을 막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그때가 이제 지수가 2,870 뭐 7라인 요 정도 2,870 라인 때인데 여기서 이제 3,266 라인 때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엄청나게 뭐 대형주 위주로 치고 올라왔었는데 그때 그 1월 10일 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도 상당히 그때 거래가 터지면서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좀 찍은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왔다. 그래서 이 숨고르기가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작년에 고점을 돌파하고 3,660 라인대를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했고 에너지를 좀 재축적을 해야지만이 그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주 잘 만들어졌고 저는 오늘하고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본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종합주가 지수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도 흐름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작년 11월 이후로 올라왔는데 코스닥도 이제 그 오늘과 월요일 정도의 저점을 좀 잡아준, 이게 일봉 차트상에서 60일 이동평균선 오늘 거의 왔고, 거의 지금 저점이 이제 오늘과 월요일 정도에는 이제 장중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오늘 어느 정도 만들어진 기조가 나왔는데, 코스닥 역시도 다음 주에 이제 그 리바운딩 기조를 이제 함께 이제 어떤 커플링 되는 모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예. 네. 그러면 강지성 전문가님은 예. 지금 쫓아가면서 예. 더 비중을 확 줄이고 팔 필요 별로 없다. 기존에 곽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저도 공감하는 게 기존에 아주 작년에 3월, 4월 아주 저점에서 그 롱텀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오셨던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이런 그 추세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그 균열점이 깨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실되는 부분은 당연히 없으시고요. 저는 그 부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거를 올해 들어와서 변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들어오신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종목별로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손실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좀 홀딩 하셔도 어느 정도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정고점 돌파하는 쪽으로 가면 약간의 또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황의원 팀장님이 오셨네. 아유, 채팅방에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주의자 또 황의원 팀장이 와갖고 의견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황의원 팀장님은 그야말로 시장을 굉장히 센서티브가 대응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곽 부장님과 좀 비슷한 시각으로, 변동성에 대응해라. 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5% 변동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황의원 팀장님, 네.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이 좀 터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 좀 보면서 추가적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이제 월매님께서 아이고 주식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주식으로 손실 나면 만에는 주식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아니 주식은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이걸 이제 버티고 나가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폭풍이 오면 어쨌든 간에 뭐 앞이 컴컴하게 안 보이더라도요. 계기비행하면서 믿고 나가든지 간에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린다.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시장에서 나가면 안 되고요. 네. 황희연 팀장님은 네, 그래서 변동성 있다. 아래로 2,700 위로 3,400. 단기적으로 그러면 황윤 팀장님까지 이렇게 4 갖고 돌아가니까 더 좋네. 황 팀장님은 지금 비중 좀 여기서 좀 더 줄여요? 아니면 이제 다음 주 반등 와요? 의견 좀 한번 주시고. 네. 자, 그러니까 두 분 생각이 좀 어쨌든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곽 부장님은 적극적이라는 얘기를 쓰셨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는 사실 시장 관계자들이 지금 팔아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죠? 네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는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최대한 현금 확보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럼 지수는 여기서 더 밀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더 밀 수 있다 보는 거죠. 이 코스피 네. 기준에서 저는 1차적으로는 지금 오늘 2,976포인트인데요. 네. 한 100포인트는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2,880 정도 보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2,800 살짝 깨지는 그런 어떤 지수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안 가면 더 좋고 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갈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놓고 네. 그때 오히려 이제 사던가.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변동성을 다 몸으로 이기고 가려면 네네.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 네. 그러니까 빠리빠리 대응을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개인 투자자분들 오래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다 나셨다고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냥 그렇다 그렇게 버티시거든요. 근데 제가 자신하건데 10분 중에 50.1분이 쉽게 말해서 과반수가 다 포기하세요. 아, 그래, 곽 부장 얘기 맞아. 한국증권TV 예미수 박사님 말 맞아. 우리 강정호 전문가님 말씀 맞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 버텨봐야지. 못 버틴다고요. 근데 버티는 분과 못 버티는 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 투자 하시려면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자, 내 스스로 내 종목 좋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버티겠다 생각하시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고 그냥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건 바로 한국증권TV에 나오는 강전문가나 곽 부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임수 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삼고 내 주변 환경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가 버틸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두 가지를 딱 하면은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센스 있게 추가로 사주는 경우만 만들어주면 다시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네, 외국인이 오늘 1조 4천억 팔았어요. 외국인 파는 게 조금 심상치 않았죠. 주중에 심상치 않았는데 환율까지 들썩이고 외국인들은 심정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기사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보면 자기들 직접 얘기 못하니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이런 데 통해가지고 한국은 공매도 같은 거 지금 다시 해야 되는데 왜 한국 같은 시장에서 그거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최근에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돌아서는 영향도 있고요. 미국 시장이 사실 좋을 거로 본다는 거거든요. 바이든의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머징도 좋지만 미국이 다시 좋아진다. 이머징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좀 돌아가려는 경향도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들었는데 개인들이 그동안은 그걸 다 받았는데 이제 외국인이 거칠게 나오니까 기관도 오늘은 깨갱입니다. 2,500억 팔았는데 별로 존재감 없고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참, 여러분, 중간에 아무 때나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 말씀 좀 드리려면.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곽 부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아까 황 팀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뭐 시점이 문제겠죠. 시점이. 네. 근데 뭐 2,600까지 내려갈 수 있다. 내려갑니다. 저 내려간다고 보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다음 주 위에 반등 한번 더 나와서 종고점 한번 확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거를 해준다고 치면은 지금 좀 마음적으로 좀 심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타임이 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 팀장님, 외국인들 주식시장 마감 후에 선물 2천억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선물은 막판에도 땡겼구나. 막판에 보면 어제도 그러고 좀 땡기는 경향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좀 포지션 관리는 외국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개인들이 막판에 선물을 좀 샀네요. 예. 선물을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왜요? 그게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 한 400, 한 3라인, 2, 3라인 때 여기는 무조건 지금 저는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를테면 주식 지금 줄여라. 어제도 저희가 이제 언제 매도해야 될까를 얘기했지만, 네. 손절 라인을 걸었으면 사실은 매도가 나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추세도 주요선들이 좀 추세가 이탈된 것도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네. 날 죽여라. 잡아먹어라. 그래. 주식이 0까지 가나 한번 보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아차, LG전자, 또 실적 얼마나 좋게 나왔습니까? 그죠? 근데 휩쓸려가지고 막 기아차가 아까 제가 동시호가 때 하한가 들어가는 걸 봤다니까 이거 뭐지? 근데 물론 끝나는 건 이제 하한가로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한가에 막 신용 쌓았던 부분이 반대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기아차 6% 하락했거든요, 오늘. 근데 82,000원 끝났는데 사실 이런 종목을 저 같으면, 나는 기아차 엊그제만 해도 우리가 막 9만 원대 막 못 사가지고 안달이었잖아요. 그죠? 네. 못 사서 안달이었는데 애플이랑 갑자기 막 사과 배 먹고 지금 사과를 통째로 씹어 먹을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밀리니까 지금 여기서 도망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버텨,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런 얘기도 적고 저런 얘기도 듣고 좋은 얘기 하시는데 참고하시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분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사는 게 맞는 거야, 파는 게 맞는 거야. 내가 투자자인가, 매매자인가, 손이 많은가, 없는가, 손실을 참을 수 있는가, 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준을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좋은 주식이고 사실 오늘 사실 손이 나가서 사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 좀 더 떨어지면 줍줍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듣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오늘 얼마예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생각보다 삼성전자 많이 밀리지는 않았고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저점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가격 흐름상.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윤 전문가랑 함께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치는 그런 장이 왔다 이렇게 막 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로 스캘핑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9만 원대 사신 분들은 지나고 봤더니 고점에 산 거다. 배우자. 그때 아니고 나눠서 살 때 이럴 때 나눠서 살 때죠. 그죠? 지금 82,000원에 82,000원에 삼성전자 사면 사실 올해 수익 날 거가 많지 않을까요?